지독한 고통, 만성 통증입니다. 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의 최종범 교수께서 만성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뭐 병원에 가셔서 통증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난 아픈데. 예, 증상은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다면 그분은 만성 통증이시거나 만성 통증으로 이완이 되고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통증이 계속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고요. 그 통증이 계속된다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성 통증이 왜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겠다. 예.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통증을 그 만성 통증과 급성 통증 두 개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발생 시기가 좀 짧은 거죠. 그래서 수시간에서 뭐 수일이라든지 이렇게 짧게 되고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내 몸이 잘못됐다라는 신호. 아까 통풍처럼 발 급성으로 그렇죠. 왔을 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건 그래서 급성이고. 어떤 그런 통증 신호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순기능, 좋은 기능이죠. 근데 만성 통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이제 치료가 다 되었다든지 한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증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질환으로 보시고 원인 질환과 통증을 같이 치료를 해 주셔야 이제 적절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질병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이제 만성 통증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한번 영상을 예. 통해서 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처음에 이제 통증 부위가 이제 통증 신호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말초신경과 촉수신경을 따라서 뇌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뇌에 있는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자극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어떤 물질들이 배출이 되면서 그 뇌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는 그 이제 작은 자극에도 이제 통증을 느끼는 이제 뇌가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뇌도 예민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병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뇌가 계속 아파하고 신호를 보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통증 신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증상으로 인한 급성 통증은 그냥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되는데 네네. 그럼 이 만성 통증은 그러게. 뭘 치료해야 머리, 돼요? 뇌를 뭘 치료해야 되나? 뇌를 치료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지? 최면을 걸어야 되나? 난 안 아프다. 네, 그거를 이제 진짜. 해야 돼요. 예,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이제 종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만성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통증이 왜 생기는지.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제일 많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이제 척추 관절 질환들이 이제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서 만성 통증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문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상포진 신경통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만성 통증이 되고 이제 또 흔한 질환 중에 이제 당뇨병성 신경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병성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 자체가 일반 통증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시리다든지 저리다든지 차갑다든지 뜨겁다든지 또는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신경통증을 이제 추정을 하고 또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암 관련된 통증입니다. 그래서 네. 암 치료 중에 이제 조기 발견해서 완치가 되시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이제 만성 통증으로 이완되지는 않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기를 지나서 이제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아주 강한 진통제 있죠.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성 통증으로 이완이 되신 거고 나중에 완치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좀 남아서 이제 좀 괴롭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사망하시는 경우 이제 좀 돌아가시 전까지 굉장히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아이고. 있습니다. 아니 암이 치료가 됐는데도 통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암으로 인한 통증도 상당히 있고요. 또 치료 중에 생기는 또 통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제라든지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치료이기 때문에 네. 그거로 인한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이상 반응들이 생겨서 예, 이제 그런 신경통이라든지 만성 통증으로 이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암이든 신경병이든 근골격계 질환이든 이렇게 원인을 아는 건 그래도 내가 네. 이래서 아픈가 보다 하겠지만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또 있다는 얘기네요. 예, 원인을 모르고 이제 추정만 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어서 이제 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섬유근육통 이런 질환들은 사실 그 병의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의 목표 자체가 예. 통증을 낮춰주는 치료로 이제 시작부터 그렇게 이제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답답해지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수면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네. 그렇죠. 이게 아니 근데 예, 만성 통증이 이제 좀 의심이 된다 그럼 병원 네. 가면은 검사를 어떤 걸 하게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피 검사와 영상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원인 치료를 이제 이어서 하시게 되고요. 네. 만약에 거기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추가적인 또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근전도 신경정도 검사라든지 뭐 체열 촬영이라든지 뭐 땀 분비 검사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추가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영상 검사나 피 검사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좀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나는 아파. 정말로 아파. 그런데 가서 물어봤더니 뭐 어디 아픈 데가 없대. 그래. 그래서 정비 검사까지 다 해봤어. 그런데도 원인을 못 찾아.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어. 야 그만하시죠. 네? 네. 예, 꾀병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거 얼마나 본인은 막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아픈 건 맞는 거죠. 네, 이분들의 이제 통증이 있냐 없냐는 네. 사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어린아이, 말이 안 통하는 어린아이나 네. 이제 동물들도 통증이 있냐 없냐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분의 이제 행동이나 말을 보고 이제 짐작을 하고 진단을 내리는 건데요. 네. 뭐 물론 뭐 꾀병 환자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 아니 진짜 보셨어요? 꾀병 환자? 꾀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과장되게. 과장되게 예. 하시는 아.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진짜 이렇게 네.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주관적인 걸 어떻게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통증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네. 이제 시각 통증 등급이라는 이제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영어로 이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그래서 비주얼의 V, 아날로그의 A, 스케일의 이제 S에서 이제 바스 스코어라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0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이 없는 경우, 안 아프다. 아. 이제 10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경우, 이제 최악의 통증 이렇게 이제 아 근데 짐작을 제가 하고, 생각하는 네.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랑 김재원 선배가 제일 아픈 거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책칼에 비었거든요. 당근 깎다가 이거 엄청 아파요. 저거. 네. 난 애도 낳았다고. 네. 막, 예. 네. 이게 좀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주관적인 차이가 당연히 있고요. 그 통증이란 것이 원래 주관적인 통증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좀 과하게 얘기하더라도 네. 이제 그 점수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개인의 성향 차이는 있는 거죠. 왠지 예, 맞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호들갑을 떠시는 분이 있고 예, 맞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 교수님은 웬만해선 통증을 안 느끼시는 예, 예. 네, 뭐 제가 좀 둔감한 편이긴 한데 이제
사실 통증에 있어서는 둔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네. 개인적인 차라도 그 자체로도 이제 진단이 되는 거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상포진의 통증은 뭐 9다 10이다. 네. 어느 혹은 정도인데요? 뭐 통풍의 어. 통증은 8이다 9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대상포진 환자도 이제 좀 가벼운 분들은 조금 예, 적게 개인 되고 차이가 있- 예, 아, 개인 이게 다 차이가 있기 개인 차이가 때문에 예, 있으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병- 환자의 네.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네. 살아갈 때 안 아파야 되니까. 근데 사람마다 맞네요. 다들 이렇게 뭐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아. 누구는 칼로 찌른다. 그렇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파요. 얼마나요? 많이. 계속 그냥 막 이런 대로 하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아픈 거야 막 잘 모를 때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을 표현하실 때 네. 이제 그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의료진이 이제 평가하기가 좀 좋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이 숫자나 점수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그런 느낌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더 그냥 네. 아파요가 아니라 진짜 칼로 찌르듯이 아파요. 뭐 예,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칼로 네. 찌르는 듯 뭐 시리다, 바늘로 찌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통증 느끼고 계신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통증을 느끼는 환자 입장에선 일지처럼 기록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겠다. 만성 통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 일기라는 것도 이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적어 오시면 이제 넘겨가면서 이렇게 확인해서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성 통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치료가 이어지는 건가요? 예, 그래서 통증의 치료의 제일 기본 원칙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소염 진통제부터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통 치료 같은 경우는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 약물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하실 때 보면 주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첨가물이라고 하나요? 양념 같은 게 양념 되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양념을 잘 중요하죠. 치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그 이제 보조 진통제, 진통 보조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약물들을 잘 사용을 해서 네. 이제 통증의 질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도 있고 혹시 심하면 수술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예, 수술도 있는데요. 그 수술 전에 이제 신경 주사, 신경 치료,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제 주사요법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예, 신경 치료는 아까 문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흥분된 신경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제 통증이 전달되는 그 통로, 경로를 좀 이제 막아준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부부 싸움을 할 때 막 흥분됐을 때는 막 화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금 이제 한 5분, 10분 이렇게 진정하면 좀 화가 좀 가라앉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생전 부부싸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예를 드시네요. 네, 네. 저는 통증 전문이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척수신경 자극술에 척수신경 자극기를 인체에 심어 놓나 봐요. 리모컨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중증 환자에서 일부 하는 수술이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많이 진행은 하진 않는데 이제 24시간 365일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는 저런 수술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이제 드물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리모컨을 통해서 통증이 왔을 때 자극을 주면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리모컨으로 이제 켜고 끄고 이제 통증 왔을 때 켜고 또 이제 또 세게 올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예,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구를 이제 사용해서 수술을 해서 몸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심지어 옆에- 척수강 안에 약물을 주입기를 삽입하기도 하는 척수강 내 약물 주입기는 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도저히 조절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자들
그 약물도 엄청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그런 약물 주입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소량으로 예,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모르는 건데 예방이 될까?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게? 예방 예. 방법이 뭔가는 있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셨던 이 만성 통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참는 것입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참지 마라. 아. 그래서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거를 빨리 조절을 하셔야지 네. 만성 통증으로 이완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 교정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이제 승모근 통증이 있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네네. 이제 만성적으로 승모근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승모근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이제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운동도 하고 스마트폰을 예. 멀리 해야 바른 자세. 된다. 네. 자, 교수님 강연 마무리하실 거예요. 네. 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한번 높은 거는 고혈압이라고 그러지 않지만 혈압이 계속 높으면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되죠. 통증도 한 번 아프다고 해서 그게 질환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아플 경우는 만성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시고 전문가 상의하셔서 치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유.